안녕하세요, 서동수입니다. 오늘은 좀 신용계좌를 운용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신용계좌 하다가 깡통을 쳐보신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사실 그 증권회사 8년 동안 있으면서 저도 몇 번 깡통을 찼고요. 신용계좌를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극단적으로 좀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깡통을 차는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를 최대한 제거하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모은 돈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일 먼저 가르쳐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제가 증권회사 나오고 나서 개인적으로 2년 동안 운용을 하면서 이 방법을 쓰면서 계좌가 아주 극단적인 위험에 놓인 적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계좌를 많이 돈을 잃으면서 그리고 또 간혹 손님들의 신용계좌로 인해서 많이 좀 날려먹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전략적인 자산 배분이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운용 전문 인력 시험 볼 때 준비를 해서 대학생 때 참 고생해서 땄는데, 결론적으로 운용사들이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 이 전략적으로 자산을 어디에다가 붓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가 달라진다. 전략적인 자산 배분의 수익이 수익률의 기여도는 한 90%가 넘는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하고 있고, 주식시장 엄청 좋은데 다른 뭐 시장에다가 돈을 거기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놓으면 시장에서 완전히 동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 이제 극단적으로 위험이 높아지기 직전에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고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빼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 수익을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뭐 어쨌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략적인 자산 배분도 꼭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신용계좌를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현금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 없으면 꼭대기에서 잡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주식의 진폭이 한 30% 정도 되는데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30% 빠져서 풀신용으로 질러넣은 계좌 한순간에 가로됩니다. 그 정준영 씨가 부른 그 먼지가 되어 있잖아요.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주식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60% 정도를 주식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곳에다가 다 담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20%, 20%, 20% 주식도 세 개로 나눠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극단적인 이렇게 높아지는 위험에서 버텨낼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굳이 4개, 5개 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렇지만 4개, 5개, 6개, 20개, 30개로 늘어났을 때 늘어나는 위험은 그러니까 위험 자체는 그렇게 상쇄되지도 않으면서 종목만 많아집니다. 그럼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제가 이제 모시고 있던 손님 중에 엄청난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10개 정도 종목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10개 종목을 이거 도저히 관리를 못하겠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관리를 못하겠다라는 얘기. 10개가 돼봤자 위험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지만 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에 빠진다. 그래서 한 3개 정도로만 나누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정도로 나눈 경우도 많은데 2개하고 3개도 사실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3개 정도로 나누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감당을 하기에 그 리스크 분산 효과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바이오로 이렇게 했다. 뭐 바이로메드로 하고 셀트리온으로 하고, 바이로메드 사명 바꿨죠. 메디포스트로 하고. 근데 이제 갑자기 금감원에서 조사한다. 그럼 바이오 다 떨어지죠. 그럼 이게 무슨 리스크 분산 효과가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2차 전지, 그리고 하나는 이제 바이오로 해보고, 그리고 또 요거는 반도체? 사실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IT 섹터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좀 분산 효과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색깔이 다변화되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좋았다가 바이오가 좋았다가 반도체가 좋았다가 이러면 또 하루 어떻게 보면은 좀 속이 썩을 때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정신적으로 조금 훨씬 좀 편안한 투자가 분명히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데도 시장이 조금 큰 위험에 놓이면서 상당히 크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밀리게 됐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현금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 레슨 제가 1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관리하고 있는 그 풀 내에서 계속 그 업데이트를 하다가,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서 한 고점 대비해서 한 30% 40%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현금 여기다 크게 때려박으면 중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 그러한 시점을 위해서 아까 이 세 가지 2차전지, 바이오, 반도체가 다 고통당하고 있을 때,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그만큼 고통이 그 다음에는 수익으로 돌아오는 구간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때 현금이 있느냐? 있으면 한 텀이 지나가게 되면 그래도 이 바닥에서 사서 상당히 좀 계좌에서 그래도 안 좋은 상황에서도 돈을 벌어냈다. 근데 현금이 없다. 그러면은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봤자 내 계좌 평가액은 그냥 예전에 사던 가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약간 현금의 중요성, 그리고 섹터를 분명히 나누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요 한덩이 있죠? 20% 한덩이, 요런 것들을 살 때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느냐. 지금 요 한덩이를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일단 처음에는 지지선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라는 측면. 아니, 올라가기만 하면 막 따라잡아도 됩니다. 근데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몰빵 쳤어. 근데 내일부터 계속 떨어져. 30% 떨어져. 계좌 깡통 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요렇게 20%를 살 때에는 2번 내지 3번으로 나누면 되는데, 제가 친절하게 이제 3개로 나눈 거예요.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우상향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섹터가 상당히 좀 괜찮은데, 요거 45,000원 찍었다가 여기 지지선에 한번 무너지네. 잘 봐둬야겠다 했는데, 여기 지지선에서 어쩔 수 없이 한번 매수를 들어가지만 여기서 V자 반등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30%는 고점 대비해서 30%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2번은 총 3번 중에 여기 지지선에서 한번 38,000원에서 한번 사고, 그리고 여기서 한 10% 더 빠지게 되면 한 34,500원에서 한번 더 사고, 그리고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한 30% 빠지는 최악의 경우의 수, 이 32,000원까지 가게 되는 수가 됐을 때 나머지를 매수를 하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지지선에서 마이너스 10%한 34,500원의 그 평균 단가가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35,000-36,000원을 넘어서 이렇게 40,000원, 3,000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어떻게 됐든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금을 항상 가져가고 주식을 한 3가지의 섹터로 나눠주고, 그리고 이 한 섹터를 들어갈 때에도 지지선에서 매수해서, 그리고 앞으로 10% 20%가 빠지는 부분들까지 난 감안을 해서 돈을 쪼개서 매수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비약적으로 깡통이 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 잘 지켜주시면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